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한 폐렴 공포에 아시아 증시 또한 흔들렸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춘절 연휴도 휴장한 중국과 홍콩, 대만 금융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우한 폐렴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 방역을 위해 총 208억 원의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기에 놓였던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이 자립화와 수입 다변화로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면서 오히려 약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머니W 시청자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푹 쉬어서 좋았지만 또 시청자분들을 빨리 뵙고 싶어서 기다렸는데요. 오늘 저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린 또 한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이슬희 전문가님이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푹 쉬었으니까 활기찬 모습으로 또 알찬 정보 공유하도록 하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아싸 인싸 이화선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사실 연휴 내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속보 함께 하시면서 우려감 굉장히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우려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움직임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좀 확대됐는데 자 그런데 JP모건에서 오히려 이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인싸 소식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요. 오히려 이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또 공개를 한 건데 투자자들의 과도한 공포심을 경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한 폐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주식 매도세가 많이 출하가 될 테겠지만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좀 살펴보건대 주식 하락은 평균 4.7%에 머물렀다라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회사의 강한 실적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실적에 집중하면서 저가 매수 노릴 종목들 잘 발굴해 보는 것을 지혜로 삼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있어서 뜨거웠던 바로 그 섹터는 5G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해 같은 경우도 5G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5G 상용화가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에 따른 장비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국민연금도 많이 담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상장사를 한번 조사해봤더니요. 5G 통신장비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은 5개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곳은 대덕전자였는데 총 12.28% 지분을 보유했네요. 이 외에도 KMW,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와이솔 등을 국민연금이 좀 담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덕전자의 차트도 보이고 있네요. 자, 5G 올해도 훨훨 잘 갈 수 있을지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인싸 소식 준비했습니다. 인싸,
그러니까 웃을 수도 있고 혹은 아플싸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섹터별로 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업종과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사실 정유업종이든 화학업종이든 전망을 보면 두 섹터 모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화학보다는 정유주가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 상반된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정유업종은 수요 회복 그리고 가동률 조정에 따라서 마진 반등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화학업종은 가동률 조정 이후에 마진 반등이 이미 시연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국내 정유사의 단기 낙폭이 너무 과다해서요. 다른 아시아 정유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승한 점 역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정유주 반등 가능성 좀 더 높다라고 하지만 두 섹터 모두 인사 소식에서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려감 더더욱 커지면서 공포감마저 지금 돌고 있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섹터는 다름 아닌 항공주 아닐까 싶습니다. 12월 30일 날 이 우한폐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낙폭을 더 많이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타격이 큰 항공사 살펴보니까요. 중국 노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국적사 혹은 제주항공 등입니다. 물론 저가 항공사라고 안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본 노선 수요 감소를 이 중국 신규 노선 확보로 좀 만회하렸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사스 시절을 좀 비교해 볼까요? 여객수 회복에 5개월 걸렸고 주가 바닥까지는 1개월이 걸렸습니다. 메르스 때는 여객수 회복에 3개월, 또 주가 바닥에는 1개월이 소요됐다라고 하네요. 물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이 되면 이 항공 여객 수요는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가 될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겠죠. 피해 없길 바라면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주기적으로 손 씻기도 함께 하시는 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이나사 소식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우한폐렴 공포에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항공사 위주로 항공주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JP모건은 매수 기회 가능성이다. 오히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뜨거운 감자였던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또 국민연금이 담기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성장성이 주목되고 있고요. 또 화학업계에서는 순수 화학보다 정유주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먼저 다뤄볼 이슈 어떤 게 좋을까요? 오늘 되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폐렴 때문에 굉장히 저도 좀 목이 칼칼한 것 같은 기분이 네. 좀 듭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난리도 아닌데요. 맞아요. 네. 앞으로 또 이게 또 추가 급락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좀 매수 기회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렴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주식 매도세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만 이제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주가락은 이제 평균적으로 4.7% 정도에 좀 머물렀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이제 비슷한 이런 공포감으로 주식이 많이 떨어진 이후에 나중에 그것보다 이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런 기술적인 과대 낙폭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취하신 후에 이제 추후에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겠고요. 일단 많이 하락한 업황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제 여행주의 타격이 특히 심한데 이 중국의 단체 여행 제한으로 관광 레저 관련주들도 이제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우한폐렴이 또 잠잠해진다면 곧바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렴할 때 좀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저렴할 때 매수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비슷하게 이제 패턴이 좀 다른 것들, 그 관련주들은 올랐는데 이것들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사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려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면 거의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뭐 과거에도 2003년도에 뭐 사스라든지 2009년에 뭐 이제 돼지독감 이런 발병 당시에도 주식의 매도세가 그런 이제 수주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오히려 좀 봤었고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락한 이후에 오히려 그 갭을
채운 이후에 또 23% 이상이나 또 급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거의 평균 23% 정도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쌀 때, 저렴할 때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겠고요. 지금 공포를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히려 지금이 JP모건처럼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한폐렴 사태가 좀 잠잠해진다면 더 반등의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한폐렴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들이 주춤한 사이에 그래도 뜨거운 감자였던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많이 담고 있어서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방향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5G는 뭐 저도 예전에 추천 종목으로 조금 내드렸지만 네. 아직까지도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굉장히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조금 급락을 많이 해서 속상하실 텐데 아직까지 뭐 이때는 오히려 더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좀 보겠고요. 네. 일단 그런 5G 관련주들이 현재 뭐 국민연금도 지분 확대에 나서는 등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상장사를 좀 조사한 결과를 보자면 각각 대덕전자와 그리고 KMW, 그리고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와이솔 등이 있는데요. 이 중 KMW와 이노와이어리스를 제외한 3개 종목은 2018년 말보다도 지분을 더 확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곳은 대덕전자로 총 12.86%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제 2018년 말에 약 8.6%로 10%를 넘지 않았는데 이제 지난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5G 관련주 중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대덕전자고 그 나머지 종목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잘 나갈 건 알고 있는데 여러 종목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주목해야 될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대덕전자라고 조금 보겠고요. 네. 일단 대덕전자는 좀 반도체라든지 이런 통신기기 등 각종 이제 전자기기의 그런 주요 부품인 PCB를 주력으로 또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왜 이 기업이냐면 일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G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등에 필요한 그런 대용량이라든지 다기능화 관련 선행 기술을 굉장히 조금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뭐 그 폐렴으로 인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폭락을 하는 바람에 이 종목군 또한 오늘 가량만 이제 마이너스 4% 가량 하락하면서 단기 바닥권이 지금 형성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분간의 매도세는 좀 지속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종목 상황이 현재 폐렴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만이 떨어지는 뭐 개별 악재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고요. 오히려 지금 낙폭일 때 좀 매수기로 활용하셔도 좋다고 좀 보겠습니다. 5G나 반도체 관련주들 전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체 지금 지수에 따라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폐렴이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될 시에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조금 매수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 오늘 하락했지만 이게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체크하셔서 또 얼만큼 좀 상승을 할지 반등을 할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사이드에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었던 종목들 5가지 또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두산솔루스입니다. 두산에서 인적 분할되어서 설립된 회사 두산솔루스인데 OLED 매출에 있어서 호조가 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쭉 일으켜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또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OLED와 전기차 시장이 또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상승 여력은 매우 충분하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도 나오게 되면서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OLED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동박, 전지박 부문에 있어서도 이익 성장 견인할 것이다라는 호전망 나오게 되면서 오늘 탄탄하게 그 주가 거의 오후장 들어서 막바지에 들어서 쭉 급등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56% 상승폭 가져가면서요. 28,650원까지 올라온 두산솔루스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역시 마스크주들의 오름폭, 급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포착이 됐었던
오늘이었는데요. 역시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컴 라이프케어인데 한컴 라이프케어가 만들고 있는 이 마스크가 작년에 중국에서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우한 폐렴으로 현재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 역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뛰어오르면서 장 마감한 모습이네요. 3%대 강세 보이면서요. 11,000원 부근 뚫었습니다. 11,6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마스크주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던 흐름 보였던 가운데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쌈바춤을 아주 강하게 추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증시 급락장 속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유난히 좀 잘 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에다가 기관도 4거래 연속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특히 제약바이오주에 있어서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들도 매우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까지 터치를 해내면서 쭉쭉쭉 그 상승 동력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늘 상승폭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 강세를 꾸준히 유지를 해냈네요. 11,000원 오르면서 49만 4천원 선까지 올라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파미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 호조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 모두 전년 대비해서요. 각각 654% 그리고 14%가량 이상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호실적 소식 나오게 되면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 오늘 큰 거래량 수반하면서 가져갔던 하루였습니다. 종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2%대 가까운 상승폭 보이게 되면서 8,480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9,000원 선 근접하는 모습까지 장중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파미셀 살펴보셨고 이어서 다음 종목은 F&F입니다. 디스커버리 그리고 MLB 등을 보유한 국내 의류업체 F&F.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겨울 수혜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겨울 추우니까 패딩을 많이 사 입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4분기 호실적이 전망은 되지만 우한폐렴 때문에 F&F가 오늘 좀 많이 약세로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이러한 매출이 좀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가져갔던 건데요. 사실 F&F가 지난 3분기에 우리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우려감 가져가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14% 넘게 미끄러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쭉 튀어오르지 못하고 오늘 미끄러지면서 마감이 된 F&F입니다. 10만 2,500원까지 내려앉은 F&F까지 확인하셨습니다.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한글과 컴퓨터가 12월 11일 날 이슬이 전문가님이 스탁셀즈 종목으로 추천을 하신 종목이고요. 18% 이상의 수익을 지금 올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마스크 관련주와 연결이 되면서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파미셀도 실적 호조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오레일이디아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떨어진 게 F&F인데요. 이게 지금 실망감이 나오면서 매물이 많이 나와서 1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오늘도 핫한 5가지 종목 중에서 과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자, 한 종목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 뭐 많이 급등한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덜 급등한 것 중에서 앞으로 네.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군인데요. 파미셀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매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호재성이라든지 모멘텀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파미셀은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325억 원으로 14%가량 늘었고 이제 당기순이익은 4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이 케미컬 사업부의 매출 확대와 또 수익성 개선이 이익 급증의 또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미셀은 또 실적 공시를 통해서 2019년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15% 증가한 약 325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이제 655%나 증가한 20억 원, 당기순이익은 이제 전년
127억 원 적재에서 지금 현재 47억 원 흑자전하면서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한 모습인데요. 그에 비해 주가는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케미칼 사업부가 매출 27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71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최대 실적 달성을 좀 견인한 그런 요인인데요. 이 케미칼 사업부가 생산하는 이 핵산 치료제의 개발 확대와 이 5G 시장 성장에 따른 그 저유전율 소재의 매출 증가가 이 호실적 배경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강견병 치료제라든지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의 본격적인 또 임상 진입이 추가 성장의 동력이 이제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앞으로 더욱더 이제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조금 보겠고요. 최근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도 이제 당사 주력 매출 제품이 뉴클레오시드는 이제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전혀 없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셔도 안정적으로 조금 보셔도 되는 종목군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주봉상 이제 약 6개월간 10,000원에서 6,500원 사이를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좀 매직 구간이라고 조금 보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들어서도 폐렴으로 인한 불안정한 좀 증시 속에서도 같은 가격대를 좀 반복해주면서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도 충분히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최대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차적으로는 12,500원까지, 손절가는 7,850원까지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파미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85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역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우리 또 수익 한번 내보자고요. 오늘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 오늘 이슬이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인지 스탁세일즈에서 공개되니까요. 저와 함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장 대응 잘 하셔야 될 텐데요. 고민 있으신가요? 종목 고민 오늘 이슬이 전문가께서 깔끔하게 해결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문자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고민되는 종목 연락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주시면 역시 이슬이 전문가께서 오늘 깔끔하게 또 종목 상담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이 참석자 중에서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선물 드리려고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106번 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 지난주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 과연 어떠한 흐름 보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가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한 모습입니다. 추후에 AS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명성 있게 1위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명성 TNS 수익률 100%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2위는 에이스테크가 역시 지켜가고 있습니다. 12월 4일 편입이 된 이후에 수익률 50% 향하여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네요. 3위는 오늘 또 특징주로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한컴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현재 20%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고요. 4위가 후성, 그리고 5위는 인트론 바이오까지 나타나고 있는 베스트 포트폴리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과연 이 포트폴리오에 또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을 이용한 급등주 선침의 1인자 이슬이 전문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다름 아닌 세 글자네요. 아무래도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핫 키워드, 핫 토픽은 우한 폐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가지고 와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쪽에 있어서의 테마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진단 키트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처음으로요. 혈액 기반으로 해서 이 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냈는데 이 키트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20분 만에 이 폐렴에 걸렸는지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짱짱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기업, 과연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왜 지금 가지고 와 주셨는지 한번 자세하게 매력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화와 문자는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고 있는 종목들 전화나 문자 주세요. 이슬이 전문가와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요. 이슬이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갖고 오신 종목 토니모리에 대한 AS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굉장히 예기치 못했던 그런 악재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경우다라고 조금 보겠고요. 물론 뭐 이 종목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 같이 급락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이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홀딩 사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현재 또 10,000원대 구간을 또 지지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홀딩 사인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화장품주 중에 제가 본느도 같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같은 테마니까 좀 엮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앞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작년에 이제 실적 부분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했었죠. 토니모리도 마찬가지고 본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한한령 해제가 풀리게 되면서 이번에 면세점에서도 이제 매출액을 사상 최대를 달성하고 거기 때문에 이 우한의 폐렴에 대한 어떠한 이 재료적인 것만 좀 없어진다면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고정시키고 일단 홀딩 사인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손절가 터치했는데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본느 또한 앞으로도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다. 우한 폐렴 사태가 지나간다면 좋은 소식 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수젠텍입니다. 이 수젠텍은 바이오와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진단 키트 등 다양한 체외 진단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뭐 마스크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소독제 그리고 이제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이 진단 키트를 갖고 있는 수젠텍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젠텍이 또 세계 최초로 이 결핵 진단 키트의 중국 임상진흥 부각에 또 강세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수젠텍은 지금 현재 중국의 그런 푸단대 의대와 또 결핵 그런 진단 키트 임상 시험 계약을 또 맺고 중국에서 현재 지금 세계 종합병원에서 또 600여 명의 결핵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좀 임상 시험을 또 진행을 하기로 한 그런 상태입니다. 수젠텍의 또 진단 키트는 현재 지금 세계 최초로 또 혈액으로 결핵을 이제 진단하는 제품으로 채취한 혈액을 진단 키트에 넣은 이후에 진단 장비로 검사를 하면은 약 40분 후에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 폐에서 나온 균이 섞인 가래를 통해 이제 진단하는 방식이 아닌 이 혈액으로 검사하는 제품으로 기존 대비 굉장히 편리하고 정확도도 높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결핵은 현재 폐렴과 함께 폐에 관한 대표적인 질병으로 꼽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어도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폐 관련 의약품 관련 종목군들은 수혜를 받아서 관련주로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우한 폐렴 확산 시 수의 기대뿐만 아니라 또 요새 매년 결핵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 진단 키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수젠텍 대표 이제 손미진 대표가 혁신 결핵 진단 제품으로 글로벌 체외 진단 기업을 도약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뭐 객담을 검체로 이용해서 여기 상태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여러 해외 제약사 및 보건당국 등과 글로벌 임상시험을 협의 중에 있고요. 이 가치로 봤을 때 5조 원 가치로 전에 이제 객담을 이용한 결핵 진단 키트가 인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평가가 그만큼 높다. 그렇게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5조 원 시장이라는 이야기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결핵 진단 얼마나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로도 기업을 도약한다고 대표가 말을 했을까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우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거의 활로를 따져보자면 거의 중국 쪽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금 매년 1,000만 명의 그런 신결동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고 160만 명이 또 사망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서도 중국은 이제 매년 신규 결핵 환자가 또 100만 명에 이르는 등 굉장히 그 세계 3대 결핵 국가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동사는 일단 국내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활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들을 현재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결핵 진단 제품을 주 상품으로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은 중국에서의 수요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성능을 입증하게 되면 이 해외 진출 협의 속도가 더욱더 또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결핵 진단 글로벌 임상 시험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잘 나온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나이가 들수록 저는요 알러지 반응이 되게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님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어떤 게 막 생기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환경이 빨리 변하면서 뭐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알러지 없던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러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또 개발했다고 합니다. 수젠텍이 정말 많은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럼 알러지 관련해서 진단 키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큼 수혜를 받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는 뭐 그걸 정확하게 집계를 낼 수는 없지만은 네. 앞으로 그 전에 이제 알레르기 전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는 좀 정도겠고요. 네. 뭐 결핵뿐만이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현재 개발한 알레르기 진단 키트도 굉장히 좀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향후 뭐 중국 체외 진단 전문 회사의 그 야회로라는 회사를 통해서 중국에 계속 판매될 예정인데요. 진먼지라든지 뭐 진드기, 음식물 등 이제 90여 종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좀 진단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이런 다중 면역기기에 환자의 혈액과 진단 키트 등을 좀 장착하면 2시간 이내에 또 40여 명의 환자의 알레르기 여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단 2013년 세계 최초로 이런 전자동 다중 면역기기를 개발한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중국 파트너사의 이 야외로사를 통해서 이 다중 면역기기를 또 이제 중국 종합병원과
검진센터 등에 이제 뭐 자가면역 질환 진단용으로 400여 대를 이제 공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입이 앞으로 그만큼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좀 보겠고요. 현재 이어서 야외로 사는 그 현재 자가면역 질환 진단 키트를 또 400억에서 500억 원씩 판매하고 있는데 이 동사에서 개발한 알레르기 진단 키트 시장은 또 이 자가면역 질환 시장보다 규모적으로도 2배 이상 또 크고요. 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소모성 진단 키트를 중국 시장에 또 공급을 통한 매출 확대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네, 중국 시장을 이렇게 뚫을 수 있다면 그 가치 그리고 실적은 또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사실 알레르기 진단 키트 저도 한번 해봤는데 며칠이 걸리거든요. 근데 2시간 만에 그렇게 또 빠른 결과를 알 수 있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제대로 개발만 된다면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빨리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오, 수젠텍. 자, 수젠텍은 과연 어떠한 매력 포인트 있을까요? 자, 지금 우한 폐렴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수젠텍인데 이 수젠텍 하면은 여러분 꼭 빼놓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우한 폐렴에 대한 확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4월이 되면은 굉장히 크게 또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이 수젠텍 하면은 결핵 관련 제품에 있어서 이 진단 키트를 마련했기 때문에 수요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에 있어서의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진단 키트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또 편리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결핵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진단 키트, 뭐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도요. 이렇게 진단 키트 시장 자체적으로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손쉽게 알레르기 진단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수젠텍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우한폐렴이 아니더라도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이슬 전문가께 좀 다른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수젠텍 이러한 매력이 있구나. 이건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지금 오늘 또 상한가 터진 종목을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그러면 상한가 이후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인지 배가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지금 들어가면요. 이 부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은 당장은 좀 들어가기는 안 되겠죠. 어, 네, 조금 네. 시간을 두셨다가 좀 무서워요. 매수 가능하다고 좀 보겠고요. 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뭐 설 연휴에 쉬면서 좀 훑어봤던 그런 종목군인데 그 사이에 또 우한 폐렴이 굉장히 확산이 되는 바람에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또 상한가를 네, 쳤습니다. 네. 일단 수젠텍 현재 이슈적으로 또 이러한 그 우한 폐렴과 관련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또 기술력과 제품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는 뭐 테마로서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조정 시 진입하여 모멘텀적으로도 앞으로 또 추가 상승 더 노려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한가가 풀리고 앞으로 조정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조정시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좀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일단 차트 보시면 상한가 오늘 쳤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겠죠. 근데 다만 내일 한번 풀릴 때 들어가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일단 좀 관망을 해주시고 상한가 풀릴 시에 다시 한번 급등 이후에 현재 구간이 7,740원대에서 충분히 내려왔을 때의 매수 충분히 이때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현재 지금 주봉상 6개월 넘도록 이 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바닥권에서 지속적인 매집이 이루어졌던 종목군인데요. 오히려 상한가 친 이후에 큰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8,000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이 지금 가격대까지 네, 조정주 시에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최소 단기적으로 9,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네, 6,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가격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채널 막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상한가 가서 혹시라도 걱정되셨던 분들 있다면 오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수가는 7,740원,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좀 내려왔을 때 7,74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두세요. 자, 목표가는 첫 번째로 9,000원 부근까지는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6,000원입니다. 이 부분 터치 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리스크 관리까지 꼼꼼히 해보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성투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많아질수록 진단키트의 시장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수젠텍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화 연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웰크론이요. 웰크론이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840원에 10%요. 네, 3,840원에 10%인데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슬이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종목을 너무 지금 시장에 맞게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웰크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미세먼지 관련주 그동안 이제 환경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역으로 수혜받아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걸로 봐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나 상승 추세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중간에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 네. 이제 6,500원에서 7,000원까지 한번 급등 시에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주시고 네, 일단 앞으로 네네 그런 우한폐렴 계속해서 네.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목표가는 2차 목표가는 7,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뭐 단기성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기에는 또 위험해요. 왜냐면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이 되면 갑자기 급락을 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는 조금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장을 다녀서 네네. 아침에 단일가로 내놓고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매도 금액을 네네. 그러면 한 6,500원 정도에 그냥 걸어놓고 나가는 게 나을까요? 내일이라도 이게 과열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예, 매매가 이렇게, 네.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그러시면 불안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시장가에 보시면은 굉장히 내일도 이제 급상승을 할 것 같은데 그 시장가에 바로 이제 전량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내일이요? 네네. 네, 어머니. 그리고 다시 내리면, 다시 재매수해도 괜찮겠죠.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가는 걸로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일단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조정받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네, 재매수해도 여쭤보는 거예요. 될까요? 네, 앞으로 뭐 이게 지금은 단기성의 가능성이 높은데 3월이나 4월쯤에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5,0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2차적으로 또 재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정리 한 번 더 도와드릴게요. 지금 상승세 네.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익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여서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제시해 주셨으니까 내일 또 시장가 보시면서 매도 미리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5,000원 정도 떨어졌을 때 또 재매수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갖고 계시나요? GST요. GST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150원에 30%. 네, 15,150원에 비중이 네, 30%. 30%. 네, 지금 오늘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오른 가격이에요.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궁금하시죠? 이슬이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시고 물어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름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조금 보겠고요. 다만 이런 종목은 사실 뭐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는 지금 최고점이 16,800원이시죠. 이걸 뭐 18,000원, 19,000원 이렇게 산정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최고점 돌파를 무조건 목표가로 잡으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고서 당분간 이제 15,000원에서 14,000원까지 또 2차 조정까지는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방향 자체는 일단 우상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최고가 돌파하면서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매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고점이 보이실 때 이제 16,800원이시죠? 네, 이 16,800원 돌파 시에 한번 분할 매도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돌파 시에 또 신고가 목표가 계속해서 산정을 하셔서 절반 매도 하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정리 예. 도와드릴게요. GST 예. 지금 16,800원까지 오면은 이제 수익 실현 절반 정도 하시고요. 나머지 더 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참고해 주시고요. 꼭 수익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2대의 전화를 맞춰봤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네, 문자함 저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딴짓하느라 실패했다. 이렇게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기분 좋은 안부 문자 보내주신 5170님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백신이네요. 중앙백신이 사실 10,000원대 중반에서 시작했다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터치했는데 21,800원에 담으셨고 5% 지금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2,200원으로 현재 수익 중이시네요. 이슬이 전문가님, 중앙백신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안전하게 24,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한폐렴 관련주죠. 오늘 조금 급등하실 때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추세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21%까지 올랐다가 그만큼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지금 현재 테마라든지 재료는 굉장히 크게 살아있죠. 앞으로 한 차례 더 상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24,000원을 돌파를 못할 시에는 저항대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 24,000원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 백신 24,000원 부근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수익 실현 안정적으로 취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까요? 2919님의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아이고 이거 임상 결과 가지고 왜곡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많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매수가가 31,300원에 담으셨고 비중 같은 경우 살펴보니까 20%이기도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역시 이 매수가가 목표가보다는 위네요. 좀 아쉽긴 한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한올바이오파마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럼 왜곡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왜곡된 거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증시 회복 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고 보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23,600원대 이 구간만 정말 단기적으로 깨지 않는다면은 시간은 조금 걸리되 충분히 이제 35,000원까지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오늘 또 전문가님 전략 들어봤습니다. 역시 또 왜곡을 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 가능성 가져가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또 다음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4984님, 왜 딴짓을 하셨을까요? 오늘 딴짓하느라 약수익 매도에 좀 실패했는데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갖고 와주신 종목은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자, 영진약품 6,3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20%인데 영진약품이 6,010원에 오늘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정말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번쯤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일이 될지 다음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오늘 어찌됐든 매수세라든지 수급적인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6,500원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6,500원까지 올 수 있는지 조금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6,500원까지 왔을 때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다면은 그냥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 차례 정도는 좀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정주 시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셨다면은 그냥 종목 교체를 바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1차 목표 가는데 6,500원까지 재슈팅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 6,500원, 그리고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종목 교체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라면서 문자합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전화 문자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끝났는데요. 아쉽지만 또 일상생활로 잘 복귀하면서 또 얻은 에너지를 갖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걱정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와 손소독 꼭 열심히 하셔서 또 예방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